통영 정부의 제1통령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북미 대륙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루이지애나 복구에 나선다. 7년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누벨 프랑스와 인도 영토의 대부분을 잃고 루이지애나를 스페인에게 양도한 바 있다.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에게 빼앗긴 슐레지엔 지방을 되찾기 위해 나선 전쟁이다. 루이지애나를 통해 카리브 식민지를 제어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1800년 10월 1일 스페인과 제3차 산일 대폰소 조약을 맺는다. 미국 정착민들이 미시시피 분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많은 비용이 들자 스페인은 루이지애나를 투스카니와 교환한다.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를 다시 획득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아이티의 반란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나폴레옹이 새로운 독재자로 떠오르자 왕당파와 급진 공화주의자들은 암살을 공모한다. 공모자들은 나폴레옹이 혁명을 배신하고 공화국의 이상을 훼손한다 여긴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폭넓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푸셰는 주요 반대 세력인 왕당파와 급진적 공화주의자, 혁명, 잔존 세력 등을 면밀히 감시한다. 푸셰는 1799년 브리메르의 18일 쿠데타 이후 경찰 장관으로 임명되어 프랑스 최초의 현대적 비밀경찰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주요 인물들의 비밀 회합과 무기 구입 활동을 면밀히 추적 중 나폴레옹 암살 첩보가 들어온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요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교차 검증한 푸셰는 음모의 진위를 파악한다. 암살 음모자들은 단검으로 10월 10일 나폴레옹이 파리의 오페라 극장에 방문할 때를 노리지만 실행 직전 체포된다. 생강 형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받은 가담자 4명은 항소하지만 기각되어 형이 집행된다. 단검 음모의 암살 시도를 막아낸 푸셰는 비밀경찰 체계와 정보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여 반나폴레옹 세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나폴레옹이 왕당파와 급진 공화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왕당파는 폭탄으로 암살 시도에 나선다. 나폴레옹의 목숨을 노린 왕당파의 브르타뉴 쇼왕파 7명은 생리케즈 거리 음모를 공모한다. 브르타뉴 쇼왕파는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시대 동안 왕정 복귀를 위해 브르타뉴 지역에서 활동한 반혁명 세력이다. 브르타뉴 방언으로 부엉이를 뜻하는 쇼왕은 반란군이 부엉이 울음소리를 암호로 사용한 데서 유래한다. 왕당파 지도자 조르주 카두달은 암살 계획을 총지휘하고 피에르 피코 드 리무엘랑과 피에르 로비노 드 생레장은 실행 임무를 맡는다. 포르트 생드니로 이동한 음모자들은 12월 24일 빈와인 통에 지옥의 기계라 불리는 강력한 파괴력의 화약을 채워 넣는다. 폭약을 마차에 가득 실은 생레장은 카루젤 광장으로 옮겨 리무엘랑의 신호를 기다리며 마차를 지킨다. 나폴레옹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파리 초연을 보기 위해 이동 중 오스트리아 전쟁 당시 타글리아멘토 강의 패배를 떠올리며 악몽을 꾼다. 질서와 창조의 메시지를 담은 천지창조는 당시 프랑스 혁명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나폴레옹의 정치적 위상을 간접적으로 상징한다. 술 기운의 세자르의 마차는 예정보다 빠르게 생리케즈 거리를 지나 포브르 생오노레 거리로 들어선다. 카루젤 광장에서 나폴레옹의 마차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리무엘랑은 신호를 보낼 타이밍을 놓친다. 생레장이 리무엘랑의 신호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몇 분 후 도화선에 점화하지만 나폴레옹은 폭발 지점을 벗어난다. 오페라 공연장에 무사히 도착한 나폴레옹은 청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다. 암살 시도를 주도한 쇼왕파의 카르본과 생레장은 처형되지만 리무엘랑은 미국으로 도피한다.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왕당파가 연루된 증거를 무시하고 자코뱅파를 음모의 배후로 몰아 130명을 쫓아낸다.